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 가지 순열에서 크게 세 가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총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순열이 뭔지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열이라고 할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있을까? r개를 뽑아. 그것들 일렬로 나열. 이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크게는 여기까지는 조합이고요. n개에서 r개 뽑기, NCR이죠. 그것들은 수식어가 얘예요. 그렇죠? r개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r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순열 NPR.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이제 확통에서 배우는 추가 순열. 첫 번째 원순열.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게 뽑기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합니다. n개 전체를 다 원형으로 나열하는 건데요. 뭐 따로 기호로 쓰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계산법만 배울 건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는 네 사람, 뭐 글자 판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일반적인 순열이기 때문에 4P4 또는 4팩토리얼 4, 3, 2, 1 24를 의미해요. 그쵸? 한 줄로 배열하는 거 말고 그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하는 그 원판 알아요, 혹시? 가봤어요? 거기다가 4개의 메뉴를 놓는다 이거예요. 동일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는 건 몇 가지일까를 찾는 게 바로 원순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순이긴 해요. 지금 보면 그렇죠? A, B, C, D. 근데 이렇게 한 것을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켜서 A, B, C, D라든지 다시 한 칸씩 이동시켜서 A, B, C, D라든지 A, B, C, D라든지. 사실 순열의 세계에서는 이것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순열의 세계에서는 이거랑 다 다른 거야. 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만 원순의 세계에서는 이 네 가지는 그냥 다 같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웨이터가 탁탁탁 놓고 샥 돌린 거잖아요. 그냥 그쵸? 다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총 몇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24개 중에 요렇게 4개를 한 가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원순열은. 뭐, 그 다음도 또 다른 4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시계순으로 A, B, C, D지만 A, B, D, C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총 4번 나올 텐데. 그쵸? 다 하나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24가지 중에 4개가 하나로, 4개가 하나로. 그럼 모두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해 나누기 이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원순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6가지라고.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원순열을 이제 공식화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4명이 있을 때, 뭐 4명, 뭐 4개 음식 등등등 4개가 있을 때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4팩토리얼을 한 다음 4번씩 중복돼서 나누기 4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서로 다른 n개를 갖고 한다면 어떡하겠어? 일단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n팩토리얼에서
나누기 n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는 요거 그 자체. 요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요? 방금 했던 거. 이건 뭐라고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순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순열로 생각해서 뭐 했다? 중복 횟수만큼 나눈 거죠, 지금. 총 4번 중복되잖아. 나눈 거예요. 이건 이해가요? 계산식. 그럼 요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제외한 순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너희가 어떻게 배열을 하더라도 A라는 것이 12시에 있도록 돌려놓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돌려서 A가 12시, 이렇게 있어도 돌려서 12시, 무조건 A가 12시에 오도록 돌려놓고 나면 마치 그냥 세 자리에 B, C, D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게 3팩토리얼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3팩토리얼도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4에도 6이고 3팩토리얼도 해도 6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특정한 누군가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기준 삼고 나머지를 배열한다.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이. 이해가요? 같은 식이지만 약간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원순열입니다. 공식은 이게 끝. 그러면 문제를 풀게요. 9페이지 1번. A,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A,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 4명이래요. 그러니까 A, B도 2학년이죠. 그럼 이래서 뭐 2학년 1반 학생, 2학년 2반 학생 뭐 편의상 부를게요. 3학년 학생 4명이니까 뭐 3학년 1반 학생, 3학년 그냥 부르는 거야 아마. 그치? 아 더워. 8명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들은 참고로 2학년입니다. 1번은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이건 뭐 학년이니 A빈이 구분 없으니까 그치? 8명 전체를 원탁에 둘러앉힌다. 원순열. 계산 방법은 그냥 8팩 나누기 8 또는 8-1팩. 7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 가죠? 2번 2학년끼리 서로 이웃. 이것도 많이 풀어본 적 있죠, 그쵸? 어떤 특정 집단을 이웃하게 만들어라 하면은 일단 특정 집단을 이렇게 한 사람 취급하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더워. 나만 덥지. 이 집단을 한 사람 취급하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거 한 사람이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 그럼 5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했잖아. 어쨌든 이 전체가 다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원순열. 5명을 원 모양으로 앉힌다고? 그러면 5-1 팩토리 아닌가? 4팩토리야?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기억나요? 이 2학년 집단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4팩토리야. 이해 가죠? 네. 계산값은 뭐 참고하시고요. 3번. 2학년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 이웃 금지.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고1 수학에서 경우의 수할 때 몇 번 틀리면서 배워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에서 2번을 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처럼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 1번이잖아, 이게. 7팩토리야, 그치? 에서 2번을 뺀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게 나오나요? 그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는 4명이 다 이웃하는 걸 구하는 거고, 그치? 여기서는 4명이 다 떨어지는 경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요거 빼면 안 되죠. 이런 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은 2학년이 아닌 3학년 4명을 일단 원 모양으로 배열한다. 그치? 3학년 몇 반 애들 이 4명을 원 모양으로 배열한다. 그게 얼마야? 4-1 팩토리얼. 이해 가나요? 3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마다, 그렇죠? 이 사이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와 여기와 여기 되겠죠? 사이사이에 2학년을 껴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풀죠. 참고로 지금 2학년도 원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데 혹시 2학년도 원순열인가요? 응? 혹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3학년이 다시 할까요? 같이 3학년이 이렇게 먼저 원수 4명이 원순열 모양을 만들어서 3학년을 배열을 하고 나면요 나머지 4자리는 사실상 구별이 가능해요. 우리가 왜 이거는 나누기 하는지 알아요? 원탁이라고 하는 거의 특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혼자 앉는다고 친다면 다시 할게요. 4자리의 빈자리가 있는데 A가 혼자 여기에 앉는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A가 몇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요? 몇 가지일 것 같아? 다시 할게요. 아무도 없는 빈 테이블 4개가 비어있는 곳에 A 혼자 여기 와서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 원순열의 특징이에요. A가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이거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거죠. 나 왔는데 다 빈자리거든. 어디에 앉아도 다 그냥 똑같은 자리다 이거죠.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A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빈자리 4개 중에 하나 앉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A가 이렇게 앉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B가 앉을 때는 이 남은 3자리는 분명히 서로 다 다른 자리가 돼버려요. 얘는 예를 들어서 A 왼쪽 자리, 얘는 A 오른쪽 자리, 얘는 A 마주보는 자리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그겁니다. A가 어디에 앉더라도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리고 남은 학생이 다 다른 자리에 앉은 거니까 이만큼 앉는다 이거예요. 개념이. 이 두 번째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를 기준 삼다는 게 아무나 한 사람 와서 앉는 거는 어차피 한 가지다 이거죠.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그게 기준이 되고 나면 기준이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걔 오른팔 자리, 걔 왼팔 자리 이게 구별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 자리들은. 마찬가지예요. 3학년이 앉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앉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이 앉을 때는 원순열이에요. 근데 3학년이 앉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이 자리는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과 3학년 2반 사이 자리 이렇게 구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분명히. 그래서 2학년이 앉을 때는 여기에 그냥 사팩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중 원순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요것도 원순열, 저것도 원순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첫 번째가 원순열을 구해버리면 두 번째부터는 원순열이 없어요. 원순열의 핵심은 구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눈다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3학년이 먼저 앉아서 구별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해 가나요? 1반과 2반 사이 자리, 2반과 3반 사이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를 구별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2중 또는 3중 이렇게 원순열 나오면요. 첫 번째 거만 원순열로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순열입니다. 꽤 중요한 문제예요. 계산 안 할게요. 계산 돼 있으니까. 4번 문제.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8자리니까 편의상 이렇게 자를게요. 그냥 이렇게. A와 B가 마주본다고 했으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A, 여기 B 이런 거죠. 이게 가죠. 이거는 어떻게 돌려도 어쨌든 이 느낌일 겁니다. 마주보게. 그쵸? 따라서 남은 6자리는 어때요? 다 구별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는 A 바로 오른쪽 자리, 여기는 B 바로 왼쪽 자리 이런 식으로 구별 가능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머지 6자리는 다. 얘는 그래서 정답은 6팩토리얼이에요. 이해감? 그거를 이제 나머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어떤 핵심은 원순열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 가지 계산법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몇 번이나 중복되지? 라는 걸 나눠서 계산하던가, 두 번째 방식이 좀 특이하죠. 첫 번째 한 사람이 앉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한 가지. 그럼으로써 원순열이라는 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원순열은 핵심보다 구별이 안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 그 아까 얘기했던 중국집 테이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음식 하나를 딱 넣는 순간부터 남은 자리나 구별 가능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탕수육 왼쪽에 앉아서 짜장면 먹을 거야.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거에 왼쪽 자리 있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먼저 세팅하고 나서 나머지를 그냥 순열로 푼다. 이런 생각. 그래서 문제 풀 때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풀면 편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10페이지. 필수예제 2번. 밑에 문제들은 숙제고요. 다음 주에 문제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연습 문제에서. 그리고 이거 그 유형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형편도 숙제입니다. 조금 이따 시간 남으면 풀 시간도 줄게요. 필수제 2번. 네 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든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 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요. 이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돌림판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단순한 질문. 몇 번이나 중복되죠, 이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번 중복돼요. 그거 이해 가요? 네, 감사합니다. 4개의 색이라고 했지만 편의상 이걸 숫자로 이렇게 부를게요. 1, 2, 3, 4라고.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칠을 한다 하면은 몇 가지? 일단 이거는 넷 중에 하나니까 4가지예요. 이거 이해 가죠? 일단. 그러면 이제 남은 색이 총 3개가 남았어요. 편의상 그걸 1, 2, 3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쓰고 이렇게 돌리면 1, 2, 3 쓴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돌려서 같은 색이 나온 것은 같은 걸로 취급한다며. 그러니까 일반 순열로 본다면 분명히 가운데는 4였죠? 얘랑은 다른 거잖아요. 원래 일반 순열에서는. 그렇죠? 자리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거는 원순열, 즉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걸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거 120도 돌리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고. 그럼 이것만 있겠냐고요, 또. 지금 시계 방향으로 1, 2, 3인데 이것만 있겠냐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문제가. 3개의 숫자가 원으로 배열하는 개념이네.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원순열로 계산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끝났어. 이거 뭐 이렇게 심오하게 풀 건 없잖아. 벌써 끝났으니까. 밑에 있는 것 중에 저거 할까 봐요. 그 2-3번 문제 하나 더 추가로. 문제 중에. 중1 때 배웠던 거다.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 거기 써있잖아. 뭐라고? 사각뿔대. 사각뿔에서 여기 위에 뾰족한 부분 잘라낸 모양. 사각뿔대. 여기에 6개의 색을 칠할 거래요. 그럴 때, 한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할 때, 그럴 때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구하시오란 문제인데요. 뭐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쉬운 것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정육면체에다가 칠할 때는 몇 가지일까? 모든 모서리 길이가 A일 때. 그 다음에 직육면체인데, 한 면이 정사각형일 때.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6개의 색을. 그 다음에 세 모서리의 길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 얘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다 달라요. 경우의 수가. 이게. 일단 얘는요. 분명히 요 둘이 평행하고요. 나머지 4면은 평행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돼요.
누가 어떻게 놨더라도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모양으로 일단 봅시다. 기본 모양은 어떤 뜻이냐면은 넓은 면이 아랫면, 좁은 면이 윗면. 요게 기본 모양. 대신에 요거는요. 요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요렇게 회전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원순열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윗면과 아랫면을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일단 넓은 면 6개 중에서 넓은 면 하나 정한다? 6가지. 좁은 면을 정한다? 5가지죠, 일단. 이거 이해가요? 이렇게 두 면을 정하고 나면 남는 색이 4개가 있을 거예요. 편의상 그 4개의 색을 1, 2, 3, 4로 부를게요. 이렇게. 그럼 4개의 색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인 건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4개의 색, 남은 4개의 색은 여기다 칠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1, 2, 3, 4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원순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나머지 칠하는 방법은 이만큼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부터는 요렇게는 원순열이네, 요렇게는 아닌데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심해지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대체 어떤 게 원순열이고 어떤 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아직은 기본반이니까 입체까지는 좀 에바일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준 거야. 평면 위주로 하세요. 일단 알겠죠? 일단은 평면 위주로 하고 나중에 가면은 뭐 각종 입체도형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기본 개념만 일단 배우고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하거나 혹은 수능 대비 같은 거 할 때 많은 거 보게 될 겁니다. 3번은요. 원순열과 조금 다른 정사각형 모양 순열입니다. 8사람이 이렇게 정사각형 테이블에 2명씩 앉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단 마찬가지로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한 가지로만 취급하겠다는 거죠. 어떤 게 그런 게 있냐? 예를 들어서 8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편의상 1번부터 8번까지의 숫자로 볼게요. 이거를. 알겠죠? 잘 봐보세요.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충 빨리 그릴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1, 2, 3, 4, 5, 6, 7, 8 지금 1부터 8까지 그냥 편의상 시계 방향으로 적었습니다. 이거랑 1, 2, 3, 4, 5, 6, 7, 8은 어떨 것 같아요? 둘은 달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1과 같은 편에는 2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얘는 1과 같은 모서리에 8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는 다른 거 아니냐고요. 분명히. 원순열로 보면은 얘랑 같은 거 취급하지만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 테이블에서는 얘랑 다른 거 취급합니다. 일단. 근데요. 한 칸 더 옮겨 볼게요. 1이 여기 있고 1, 2, 3 글씨가 왜 이러냐. 3, 4, 5, 6, 7, 8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얘랑 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면 1번이 여기 앉았어. 1번 왼쪽에 2가 있어.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왼쪽에 2가 있잖아. 2 꼭지점 건너가면 3이 있고 3 왼쪽엔 4가 있고 똑같잖아. 얘랑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 테이블에서 할 때는요. 얘네들은 다른 거 취급, 얘네들은 같은 거 취급입니다. 자, 그럼 이게 몇 가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원순열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n팩을 n으로 나눠라 또는 n 빼기 1팩. 자, 공식은 한 개밖에 없지만 난 여기다 분명히 텍스트를 적어뒀단 말이야. 뭐라고? 일반 순열을 구해서 중복 횟수로 나누던가 한 명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를 세우던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둘 다 해봅시다. 첫 번째 방식. 전체 순열의 수 8명이 서는 거 아니냐? 8패 나누기 몇 번 중복되나요? 자, 보세요. 얘랑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랑은 중복됩니다. 그럼 몇 번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8자리 중 여기와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자석은 몇 군데인가? 모서리의 오른쪽 몇 군데인가? 4군데잖아. 이렇게. 이 4개는 똑같은 위치인 거야. 이해가? 나누기 4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얘가 생일자야. 주인공.
생일자 어디 앉아!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이거. 한 명을 기준 삼아서 앉혀놓고 나머지는 그냥 팩토리얼 때리면 끝나는 거거든. 생각해 봅시다. 한 명 생일자 1번아 너 오늘 생일이니까 네가 앉고 싶은 애 앉아. 그럼 1번이 앉을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A or B예요. 네, 모서리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1번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이해가요? 나머지 7명은요 얘를 기준 삼아서 바로 오른쪽인지 한 칸 건너 오른쪽인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7팩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법, 이렇게 구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해 가나요? 둘은 같아요. 참고로. 재밌나요? 누가 수학을 재미로 하겠어,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공식을 공식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식은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고 전체 팩에서 중복횟수 나누기. 두 번째는 어떻게 개념을 본다. 하나를 중심 삼아서 나머지는 그냥 일반 순열. 그런 관점을 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챕터인 중복순열. 아까랑 연결되게 써야 되는데 3번 쓸까? 1번은 그냥 순열, 2번은 원순열, 3번은 중복순열. 그동안 내가 가르쳐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중복순열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저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주사위 2개 굴리면 몇 가지게 그거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건데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중복순열이 뭐냐면은 순열이 아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래서 그것들을 일렬로 나열 이거 했잖아, 그치? 엄밀히 말하면 일렬이라는 거의 뜻도 사실은 꼭 한 줄로 세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한 줄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일렬의 의미는 구분을 짓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장과 부반장 이렇게 말이야, 그치? 1등과 2등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개인들을. 그치? 예. 차별? 차이? 그런 개념이지 꼭 한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중복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하기를 요 사이에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뜻입니다. 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통 중복 순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기본 순열의 요 사이에 중복을 허락하여 무슨 뜻이냐면은 뽑을 때 중복, 즉 같은 걸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게 그런 거죠. 첫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눈이 뭐야? 6가지죠. 그쵸?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번째 주사위는요? 두 번째 주사위도 1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런 주사위 같은 게 중복 순열이에요. 대표적인. 주사위를 4개 굴릴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이 있어. 너희가 여기서 3번을 뽑을 건데 뽑을 때마다 뽑고 버려. 뽑고 버려.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뽑는 경우는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죠. 하나는 버렸으니까 방금. 이해가? 세 번째 뽑을 때는 2가지고. 이거 이해가죠? 근데 뽑고 나서 3번 공이군 하고 다시 넣었다는 거야. 다시.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 아까 뽑았던 번호가 중복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첫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두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세 번째 뽑을 때도 4가지 아니겠냐고. 이해가요? 그래서 순열은 지금처럼, 그쵸? 그러니까 보통 4P 3이라고 써가지고 뭐 4패, 4 빼기 3, 1패 이런 거 기억나? 이렇게 하지만 얘는 그냥 보다시피 4의 세제곱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n 파이 r 계산은 n의 r제곱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여러 번 곱하는 거 아니냐 보다시피. 이해 가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순열이나 조합 설명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조합은 그냥 편하게 컨비네이션 기호가 편합니다. NCR 편한데요. 순열은 굳이 이렇게 기호 안 써도 되거든요. 순열 나올 때마다
억지로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눈에 익히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중복순열을 억지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어. 3번을 중복 오케이, 중복도 오케이. 그럼 몇 가지 있겠냐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생각하지 않겠어? 굳이 4개의 세제곱 이렇게 쓰지 않고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순열. 그냥 쉽게 주사위 굴렸을 때 몇 가지 나오는가. 경우의 수 찾기. 같은 숫자 가능. 예를 들어서 0 숫자 카드 알죠? 숫자 카드가 1개씩밖에 없어. 이렇게 1개씩밖에. 그럴 때 뭐 세 자리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순열 응용 문제죠. 졸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기는 0을 못 오고 나머지도 뭐 하나씩 카드가 없어지는 개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여러 장. 무슨 얘기야? 1, 1, 1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건 몇 가지냐 하면은 여기에만 3가지가 올 뿐 나머지는 4가지, 4가지죠. 이렇게. 이해가요? 이런 게 다 중복순열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억지로 중복순열을 공식 써야지 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를 쭉 나열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중복순열 끝. 야, 금방금방 넘어간단 말이야. 정신 차려. 공식은 요거. 가만히 있으면 졸리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 오늘 나한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번 들었던 놈이 조용히 졸고 있네요. 혼내줄 거예요. 13페이지 4번. 5명의 학생이 있대. 3개의 학급에 배정할 거야. 근데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1반 교실, 2학년 2반 교실, 2학년 3반 교실이라는 3개의 교실에 5명을 이렇게 배정할 거야. 신입생을 배정할 거야, 이렇게. 근데 신입생이 없는 반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학생, 뭐 편의상 A, B, C, D라고 부를까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을 3반 중에 하나에 투입하겠죠. 3가지. 이해 가요? 두 번째 학생도 3반 중에 하나에 투입하겠죠. 3가지. 3가지. 답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억지로 이거 3파이 5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이렇게 쓰는 게 더 헷갈려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5명이 있어? A, B, C, D, E. 반이 3개 있어? 1반, 2반, 3반. 넣는다고? 그럼 극단적인 케이스로 한 명밖에 없었다면 넣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냐고요. 3가지지 않겠냐고요. 옛날에 이런 것도 수업했다. 서로 다른 N개, R개. 누가 N이고 누가 R이에요? 애들 못 찾아요, 잘. 이해 가요? 봐봐. 서로 다른 5명, 서로 다른 3개의 학급. 자, 누가 N이죠? 누가 R이고? 못 찾아요, 애들이 잘. 헷갈려요. 다른 거 예를 들어볼까? 아, 이게 벌써. 야, 이거 어떡하지? 얘가 되게 옛날 얘야. 너희들은 공감 안 할 텐데, 공감을 못 할 텐데, 편지가 있어. 너희 편지가 뭔지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편지 써본 게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 받아본 것 같아요. 편지가 4통 있고요. 우체통이 뭔지 알아요? 우체통이 3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편지 4개를 서로 다른 우체통 3개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그럼 애들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4개의 편지와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N이고 누가 R이냐고요, 대체. 이거 답이 4의 세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이에요? 64예요? 81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 틀렸어요, 옛날에. 구분을 못 해가지고. 케이스를 몰아봅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고요. 이 편지를 넣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아닌가요? 그럼 정답이 뭐겠냐고요. 이쪽이잖아요, 답이. 응?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N이고 얘가 R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n의 r제곱, n파이 r, n의 r제곱, 3의 4제곱, 81.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아까처럼 생각하라고요. 한 명을 넣어봐. 몇 가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를 넣어봐. 몇 가지 있어. 두 번째 것 넣어봐. 몇 가지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요? 억지로 공식 쓰지 마시고 그냥 곱하기 쭉, 숫자 쭉 나가면 끝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복순열은. 이거는 딱 잘라 말할까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쉬워서.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지? 나온 적은 있으나 크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 2번. 이런 걸 뒤에 거를 하고서 같이 하는 게 나을 텐데. 2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 여기 천안 뭐 불당갑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잘 모르겠어요. 천안쌤이 아니라서. 두 사람이 이렇게 출마한 거예요. 그렇죠? A 후보, B 후보가 출마했는데 3명의 선거인. 야, 2명이 출마했는데 3명이 투표한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2.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대체? 기명 투표가?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 기명. 기명 무슨 뜻이야? 이름을 적겠다는 거야. 투표할 때. 공산당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치? 1번 나 누구는 A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2번 나 누구도 A를 찍겠습니다. 3번 나 누구도 A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이게 몇 가지 있겠냐는 거예요. 몇 가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거를 억지로 이 상황을 중복순열로 억지로 몰아가지 말고 단순한 생각해봐. 1번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고? 2가지. A하면 B 아니야. 그치? 무효표나 기권은 없다며. B도 2가지고. 2번도 2가지고. 3번도 2가지면 총 몇 가지겠냐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8가지. 이해 가요? 네. 그런 게 중복순열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억지로 중복순열 정의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하라고. 조합만 기호를 쓴다. 그러니까 조합.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배웠군요. 조합과 중복 조합만 기호로 쓴다 생각하세요. 그냥 조합 쪽만. 순열 쪽은 기호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숫자 쭉 쓰고 그냥 곱하기로 막 그냥 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더워. 4-4번 문제 하나 더 풀게요. 니들 혹시 이게 뭔지 알아?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대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색깔이 있네.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요.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래요. 자, 잘 들어야 돼.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2개의 깃발을 동시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이게 깃발 2개가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적기 올려. 첨기 올려. 둘 다 올려. 둘 다 올리지 마. 원래 나올 수 있는 건 총 4가지입니다. 다시 할까요? 깃발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올린다와 내린다. 2가지잖아. 그치? 이것도 올린다와 내린다. 2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둘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원래 4가지죠. 얘만 올린다. 얘만 올린다. 둘 다 올린다. 둘 다 올리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둘 다 올리진 않아요. 일단. 그쵸? 그리고 들어 올려서 이제 기호를 나타낸다고 했어. 이 몇 가지냐고. 2가지죠. 빨강 올리기, 파랑 올리기.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깃발을 한 번만 쓴다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것을 한 번 이상 5번 이하. 그러니까 깃발을 한 번만 쓴다면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깃발을 2번 사용할 수 있다면 뭐 빨빨, 빨파, 파빨, 파파 이렇게 4가지 있지 않겠냐고. 2 곱하기 2. 이해가? 깃발을 3번 쓴다면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 4번 쓴다면 2의 4제곱 16가지. 5번 쓴다면 2의 5제곱
32가지이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입니다. 이해 가요? 그 모스부 같은 거 조금 해보신 학생들 좀 알 수도 있는데 모스부 알아? 유명한 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모스부 있지 않나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거. 근데 이 따따따라고 하는 게 S고 그치? 따따따가 O고 따따따 이게 S지만 모든 철자가 세 글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 또 어디 보니까 나오던데 뭐 따따 이게 A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우기 있던데 영상. 뭐 따따따따 이건 B고 뭐 이게 나오던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글자는 두 글자로 어떤 글자는 네 글자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거 다 이제 더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나요? 더. 계산은 생략. 그 다음에 요거 5번, 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필수지 5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네. 0,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허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11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죠? 뭐 1122처럼 뭐 1도 두 번, 2도 두 번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네 자리 수는 1000의 자리만 0이 못 와서 1, 2, 3, 4 중에 한 가지일 뿐 100자리, 10자리, 1자리는 각각 5가지씩 나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 말이야 4 곱하기 5 파이 3 써야지. 이게 멋있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렇게 멋있게 안 써도 충분하잖아. 그치? 아, 설마 학교쌤이 이렇게 안 썼다고 감점할까? 에이 설마. 그치? 가서 울어 가서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틀렸나요?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 틀리진 않고 2번은 3200보다 큰 자연수예요. 아까처럼 중복 가능하고요. 이거 푸는 스타일은 알죠? 1000의 자리가 3이고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경우 다 되죠? 그렇죠? 뭐 어떻게 크다고 했으니까 00 하나만 빼야겠다. 그치? 요거 개수가 5 곱하기 5인데 하나 빼야겠네. 00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3300으로 시작하는 거 다 되지 않나요? 3400도 마찬가지고. 그쵸? 요것들은 그러니까 3000대는 따로따로 구하고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4000대라든지 5000대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5가 없구나. 요거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몇 가지? 24가지네 이거는. 이거는 25가지, 25가지. 이거는 5, 125가지. 이해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뭐 억지로 이렇게 쓰냐고 굳이. 그냥 계산해서 써 이렇게 하나씩. 크다는 것 때문에 00이 오는 것만 빼면 됩니다. 그쵸? 00도 올 수 있는 거니까. 패스? 넘어가요? 네, 넘어갈게요. 자, 6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미 고1 과정 수녀가 조합 후반부였죠? 함수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몇 가지인가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중복조합을 배우면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은 아쉬우니까 일단 나중에 나올 때 같이 정리할게요. 정의역은 ABC, 공역은 1, 2, 3, 4입니다. 1번 x에서 y로의 단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x 원소 하나가 y 원소 하나에 대응할 것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b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뭐 중복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시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 구하는 거죠? 보다시피 이게 중복 순열을 구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알고 났더니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쓰면 금방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보다시피. 그리고 2번에 있는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찾기. 이것도 뭐 a가 넷 중에 하나한테 가면은 그치? 네 가지 중에 하나. 난 얘 찜했으니까 네가 걔를 찜했어. 나는 걔를 못 찜하네. 난 쟤 찜.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그치?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순열이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이고 그냥 함수는 중복순열이야. 요 차이를 좀 느끼라고 예전에 배웠던 거 살짝 응용해서 하는 건데 뒤에 가면은 이제 조합도 중복조합이라고도 따로 배워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요것이 총정리 될 겁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1, 2. 하나는 원순열, 또 하나는 중복순열이었습니다.